요즘 언론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 침체를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왜 여러분들이 2년 안에 집을 사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2년 이내에 쇼킹 부동산에서 많은 기회가 온다고 했는데 이 영상 보시면 왜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10년물 국채금리와 이제 기준금리 변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더 높네. 그럼 이거 뭔가 불안한 조짐이다.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경기 침체로 빠진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지난 4월 1일 미국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2년물 금리가 2.46%, 10년물 금리가 2.38%, 마이너스 7.4bp 차이가 났죠. 자, 1980년 이후에 6차례 경기 침체 이전에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반복이 됐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6개월에서 2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왜 이런 금리차가 경기 침체의 선제 지표로 불릴까요? 자, 아까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전망을 나타낸다는 말씀드렸죠. 향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아요. 뭔가 좀 침체가 올 것 같은 신호가 보여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2년물 금리는 뛰잖아요. 그래서 높아진 금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무리를 주면서 커다란 침체가 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좀 어느 정도 믿는데, 왜냐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미국 내부가 아니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국가가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미국의 긴축은 미국 내부의 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긴축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주체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긴축이 오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크게 높아지면서 파산이 나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긴축을 강하게 하게 되면 부채가 많은 국가의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로 발생하고, 그것이 그 국가의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면서 대륙의 위기로 발전을 한다는 부분이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의 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죠. 자,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유럽 국가들의 부채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스 정부 부채 GDP 대비 200%가 넘었어요. 얘네들 GDP 대비 170, 180% 수준의 정부 부채 때문에 재정위기에 불씨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가 넘었다는 거죠. 인근 국가인 이탈리아도 똑같습니다. 130%대에서 이제 재정위기가 불거졌는데 지금 15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채가 늘어갔냐? 원래는 이들 국가는 정부 부채를 늘리면 안 돼요. 그런데 EU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부분을 용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가 껑충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ECB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금리를 바닥으로 눌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끝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을 더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뛸 것이고 이렇게 부채가 많은 국가의 재정 위기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럽 말고도요, 코로나19에 타격받은 국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진짜 V자로 반등한 케이스고, 솔직히 이게 수출 중심 국가가 아니면 이런 V자 반등이 쉽지 않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동남아 국가들, 관광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채로 버텼어요. 이제 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살만하니까 미국에서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미국이 크게 올라가잖아요. 문제가 될 만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전부터 쇼킹 부동산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한 번 오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 언제 끝날까요? 위기가 와서 끝난다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금리가 크게 올라서 여기저기 충격이 발생하며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볼까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넘어갔을 때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말에 물가가 한 3% 수준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때 뭐가 터졌죠?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물가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물가가 4%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때 IT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져 버리죠. 자, 그리고 2008년에도 물가가 크게 치솟았는데 이때 무엇이 터질까요?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물가가 수직적으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2011년과 2012년에 물가가 좀 튀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럽 재정 위기가 오면서 다시 저물가로 빠지게 됩니다. 또한 2018년에 2% 넘는 물가가 나타나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런 물가 불안은요, 통화 정책으로 잡기보다는 외부의 경제 충격으로 잡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8%에 가까운 고물가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끝날까요? 통화정책이 직접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이 통화정책 변화가 위기를 불러들여서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역사적으로 저물가에서 고물가로 바뀌는 상황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는 저물가로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고물가로 팍 튀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 조정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자산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래 가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까처럼 위기가 오면서 다시 저물가가 올 것이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요, 무주택자 입장에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슈킹 부동산이 2024년 상반기까지 기회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2024년 상반기까지 지난 10년 중 금리가 가장 높게 오를 겁니다.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도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를 믿고 너무 많은 신용을 사람들이 일으켜 놓은 상태라는 거죠. 한마디로 위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해요. 언제까지? 2024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세제 개편으로 팔아야 하는 매물도 증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하고요, 이 세 번째 요건 두 개가 충족되면은 역전세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역전세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2024년 상반기일까요? 과연 이런 부동산 낙제들이 2024년 하반기 이후에도 유지가 될까요? 그때까지 그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게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입주 물량도 2024년 하반기부터는 크게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8개월 정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팔아야 하는 매물이 속출합니다. 지금은 반드시 팔아야 하는 매물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집값 하락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금리가 높다 낮다 굉장히 높죠. 높은 금리 때문에 수요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난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수요가 없네.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급락은 이런 시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 저희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이 시기에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서 저희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립니다. 특히 이런 이제 기존 주택 매수하려는 분들은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이제 모든 기간 내에 주택가격이 다 떨어지기보다는 특별히 많이 하락하는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기왕이면 방학 때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입주 물량이 주로 방학 때 몰려 있다는 거죠. 특히 겨울 방학 때가 늘 전통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자, 물론 2024년 기회에 안 잡아도요,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027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입주 물량도 중요하다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면 높은 기준금리와 많은 입주 물량이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 7년, 8년이 솔직히 2023년이나 2024년보다 금리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고, 또한 이 3기 신도시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어느 정도 시기에 공급되느냐도 중요한데, 그 부분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망이를 저는 여러분들이 짧게 잡으시고 더 가까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정책적인 부분도 도와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죠. 현금 두둑히 확보하시고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건 투자를 하실 때 아는 것이 힘이죠.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